먼저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x세제곱 마이너스 1을 갖다 인수분해해서 적어줬을 때 앞에서는 실근 같고 뒤에서는 허근 같기 때문에 오메가를 갖다가 첫 번째 x세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고 허근 쪽에 대입을 했을 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플러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시계값을 구해야 되는 전개를 해준 다음에 대입을 해주면 3분의 7이 되죠. 그 다음에 2번 문제에서는 첫 번째 식을 갖다가 인수분해를 해주면 x-4y와 x 플러스 y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첫 번째 식을 갖다가 만족해주는 x를 y에 대해서 풀어서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해주면 20y제곱이 20이기 때문에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을 x는 4y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어서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5 또는 플러스 5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x 더하기 y가 0일 때는 x는 마이너스 y라고 해서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해주면 x제곱 더하기 4y제곱이 20이기 때문에 5y제곱은 20이 되고 y제곱이 4기 때문에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다시 x는 마이너스 y에 대입을 해주면 x는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어서 플러스 2 마이너스 2거나 또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를 둘 다 알파 베타를 더해주면 둘 다 0이 되지.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최대값은 플러스 5가 됩니다. 3번 문제에서는 직각삼각형에서 한 배는 길을 x, y, z라고 잡아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z제곱이라는 피타고라스 성질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여기 성립이 되고, 그리고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234라고 했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z제곱은 234라는 조건이 만족을 하죠. 그래서 z제곱을 이쪽으로 이항시켜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34 마이너스 z제곱이 되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234 마이너스 z제곱을 대입을 해주면 2z제곱이 234가 되어서 z제곱은 117이 되겠지.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z제곱이라고 그랬으니까 117을 만족해주고, 그 다음에 넓이가 27이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1 xy가 27이 되는데, xy는 양변에 2를 곱해주면 54가 되어서 곱해서 54가 되고 더해서 제곱의 합이 117이 되는 놈은 6954를 해주면 54가 나오고 6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을 해주면 117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x와 y의 길이의 비는 6대 9, 즉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주면 2대 3, 그래서 m대는 플러스 5가 되지. 그 다음에 4번 문제에서 이 절대값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5는 얘는 2 루트 x 마이너스 5의 제곱과 같고, 이 x 마이너스 5의 제곱, 루트 안에 있는 제곱수는 이 절대값 x 마이너스 5로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꿔서 정리해주면 절대값 x 더하기 3 더하기 2 절대값 x 마이너스 5가 10보다 작다가 되는데, 먼저 수직선부터 그려서 문제 풀어주라고 그랬고, 0 만들어준 값이 마이너스 3이고 0 만들어준 값이 5기 때문에 첫 번째 구간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을 때,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이렇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둘 다 음수기 때문에 둘 다 부호를 반대로 빼서 정리해주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는데,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과 마이너스 1보다 크다를 동시에 만족해주는 x값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가 없다가 되고, 두 번째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3하고 5 사이에서는 x 플러스 3은 플러스, x 마이너스 5는 음수기 때문에 앞에는 플러스 그대로 빼고 뒤에는 마이너스로 빼서 정리해주면
x가 3보다 크다가 되는데,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에서 정의된 구간과 해의 공통부 부분 찾아주면 x가 3보다 크고 x가 5보다 작다가 되지. 그리고 세 번째 구간 5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둘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둘 다 그 부호 그대로 풀어서 정리해주면 x가 3분의 17보다 작다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얘도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만족해주는 구간을 합집합으로 계산해주면 3보다 크고 3분의 17보다 작다가 되어서 이 안쪽에 있는 정수는 4하고 5가 되기 때문에 합은 9가 되지. 그렇게 풀어주면 되고, 5번에서는 x에 대한 4차 방정식에서 x제곱을 t로 치환해주면 얘가 x를 실수로 제곱했을 때는 0보다 크기 때문에 t가 서로 다른 네 실근, x제곱이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x제곱이 모두 다 0보다 크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자, 0보다 크도록 만들어진 t로 치환해가지고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갖게 되면 x제곱이 0보다 크고 x제곱이 0보다 크도록 해주는, 그걸 만족해주는 실근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가질 조건이 판별식 D가 0보다 크고 두근의 합도 0보다 크고 두근의 곱도 0보다 크다는 조건을 만족해줘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을 풀었을 때는 a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2a 사라지고 플러스 1 플러스 8 더해주면 9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판별식 D는 0보다 크게 되지. 그래서 합하고 곱만 따져주면 되는데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가 되는 구간은 4보다 크다가 되지. 지금 곱이 0보다 큰 쪽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고, 두근의 합이 0보다 큰 조건은 1보다 크다니까 동시에 만족해주는 구간은 4보다 큰 쪽이 됩니다. 그래서 a가 4보다 클 때는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a가 4일 때는 알파 곱하기 베타가 0이 되지. 알파 곱하기 베타는 0이 되고 두근의 합은 a인데 a가 4기 때문에 0보다 크지. 0보다 크고 두근의 곱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t값 중에 하나가 0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x제곱을 0 만들어주는 값은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다. 하나는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고 하나는 0이기 때문에 x제곱이 0보다 큰 쪽에서는 두 개의 실근, x제곱이 0이 되는 것에서는 하나의 실근을 갖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되고, 그리고 1과 4 사이에 있을 때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양수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음수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란 얘기지. t값을 치환했을 때 그걸 t1, t2라고 그랬을 때 x제곱을 0보다 크도록 해주는 거에서 실근이 2개, x제곱이 0보다 작도록 해주는 거에서 허근, 그래서 두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두근의 합은 음수고 두근의 곱도 음수기 때문에 합도 음수고 곱도 음수일 때는 둘 다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고 두근의 합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나는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고 하나는 제곱했을 때 0보다 작기 때문에 두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a가 1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1일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기 때문에 하나는 실근 쪽 0보다 큰 거, 하나는 0보다 작은 것을 갖기 때문에 두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알파 곱하기 베타가 0이고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0보다 작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음수고 x를 제곱했을 때 하나는 음수고 x를 제곱했을 때 하나는 0이 되기 때문에 x제곱은 0이라는 x는 0이라는 하나의 실근만 갖게 되는 거고,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두근의 합도 음수고 두근의 곱은 양수이기 때문에 둘 다 음수를 갖는다. x를 제곱했을 때도 하나도 음수, 또 x를 제곱했을 때 둘 다 음수가 되기 때문에 네 허근을 갖게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도록 해주는 마이너스 4에서는 실근의 개수가 존재하지 않고 마이너스 2에서는 0이라는 실근 하나만 갖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에서는 마이너스 2부터 4보다 작은 쪽에서는 전부 다 2개의 실근만 갖고 그 다음에 A가 4일 때는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그랬고 4보다 큰 쪽에서는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기 때문에 실근의 개수를 다 적어 놓고 얘를 더했을 때 12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총 실근의 개수의 합은 총 12가 정답이 됩니다. 자 6번에서는 A,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이 Y축에 있다. Y축에 있다는 얘기는 내분점에 X좌표가 0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A와 B를 3대2로 내분하는 내분점의 X좌표만 찾아줬을 때 둘이 더해서 5분의 크로스로 곱해서 3, 2, 6 더하기 2A 얘가 0이 되기 위해선 A는 마이너스 3이다. 즉 A좌표는 마이너스 3,0이고 B좌표는 2,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차에 제곱을 해주게 되면 루트 50이 되어서 정답은 5루트 2가 되지.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7번 문제에서는 두 직선의 수직이 돼야 되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지. 그래서 첫 번째 직선을 표준형으로 고쳐서 3분의 4가 기울기인데 3분의 4의 수직이 돼야 되니까 역수치해주고 보를 반대로 해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기울기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 x 더하기 k y절편 모르니까 k라고 놓은 다음에 일반형으로 고쳐서 3x 더하기 4y 양변에 4를 곱해서 정리해주면 제가 되는데 거리가 2라고 했기 때문에 거리는 마이너스 1,1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해주면 루트 25니까 5지 분모는 5고 마이너스 1하고 2를 x, y에 각각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4 마이너스 4k의 절대값이 되는데 얘가 2하고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정리해서 1-4k가 양변에 5를 곱해주면은 10이 되죠. 그래서 1-4k는 플러스 10이거나 1-4k는 마이너스 10이 되는데 각각 만족해주는 값이 k는 마이너스 4분의 9거나 k는 4분의 11인데 얘를 이 주어진 식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3x 플러스 4y 플러스 9는 0과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1은 0이 되는데 4가 약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9가 아닌 ax 더하기 by 더하기 c 9가 아닌 값을 찾아야 되니까 a가 3, b가 4, c는 마이너스 11이 되지. 그래서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4가 정답입니다. 자 8번에서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해 줄 때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야 되는데 대각선의 교점은 두 점 좌표의 중점 찾고 두 점 좌표의 중점을 찾아주면 대각선의 교점과 일치하기 때문에 중점 찾았을 때 각각 3,4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찾을 수가 있고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주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고쳐서 정리해주면 7x-6y 더하기 3은 0이기 때문에 a-b 7에서 마이너스 6을 빼주면 정답은 13, 5번이 되지. 자 9번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PA,B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그냥 PX,Y라고 놓고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을 X에 대해서 X를 가지고 있는 묶어서 완전제곱식으로 Y를 가지고 있는 묶어서 완전제곱식으로 묶어서 앞에서 3 곱하기 16을 더해줬으니까 뒤에서 48 빼주고 3 곱하기 4를 앞에서 더해줬으니까 빼주면 정리해줬을 때 3 가로 열고 x-4의 제곱 3 가로 열고 y-2의 제곱 더하기 92가 되니까 x가 4고 y가 2일 때 제곱의 합의 최소값은 92를 최소값으로 갖는다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4,2라는 점은 뭐하고 같냐, a와 b와 c의
무게중심과 같더라. 그래서 무게중심을 구해봤더니 무게중심도 똑같이 4,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지금 여기다 다시 한번 예를 적어놨는데 P에 다른 조건이 없을 때 P가 X축에 있다든지 Y축에 있다든지 그런 조건, 다른 조건이 없을 때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이 최소가 되는 점 P는 AB의 중점일 때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고, PA제곱 더하기 PB제곱 더하기 PC제곱이 최소가 되는 점 P는 ABC의 무게중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가보면 10번 문제에서는 각 POQ의 이등분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쪽 각이기 때문에 내각의 이등분선이지, 내각의 이등분선일 때 OP의 길이와 OQ의 길이를 갖다 각각 계산해주면 OQ의 길이는 0,0으로부터 8,15까지의 거리니까 8의 제곱 더하기 15의 제곱, 피타고라스 수네 8대 15 대 17, 따라서 17의 제곱 17로 빠져나오고, OP는 1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이것도 5대 12 대 13, 이것도 피타고라스 수죠. 그래서 12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은 13의 제곱이기 때문에 13으로 빠져나와서 R이라고 하는 놈은 OQ의 길이 대 OP의 길이는 QR의 길이 대 PR의 길이에 비하고 같다. 하트 공식이지. 따라서 P하고 Q를 갖다가 얘가 13 대 17로 그렇게 변의 길이비가 나오기 때문에 13 대 17로 내분하는 내분점의 좌표다. 여기서 구하라는 답은 X좌표만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13분의 17로 내분하는 내분점의 X좌표로 찾아주면 13 더하기 17분의 13 곱하기 18, 17 곱하기 12 해서 계산해주면 30분의 308이 되고, 2로 약분해서 15분의 154인데 A하고 B를 더해서 계산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169가 되지. 11번은 원의 방정식인데 중심이 이 원 위에 있고, 그리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고 그랬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그 중심이, 원의 중심이 Y는 X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 Y좌표의 절대값들이 전부 다 같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들도 X좌표, Y좌표의 절대값들이 다 같기 때문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Y는 X라는 직선과 그 다음에 이 원의 방정식 두 개를 연립해서 Y 대신에 X를 집어넣어서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X제곱의 5가 되기 때문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 따라서 중심이 X가 루트 5일 때 Y도 루트 5, 그리고 반지름도 루트 5, X가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면 Y도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 반지름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루트 5가 되지. 둘이 다른 원입니다.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과 연립해서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풀어서 정리했을 때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되어서 인수분해해서 적어주면 X가 마이너스 5거나 또는 X가 1을 찾을 수가 있는데, Y는 마이너스 X에다 대입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호반대로 나오고, 반지름은 절대값 X좌표 또는 Y좌표와 같기 때문에 R은 5 또는 R은 1이 되지. 그래서 원이 총 4개가 만들어지는데, 원의 넓이의 합은 루트 5의 제곱, 루트 5의 제곱, 5의 제곱, 1의 제곱, 그리고 파이 R 제곱이니까 다 더해주면 36파이가 됩니다.